들어왔네. 이 돈으로 또 한 달을 어떻게 버티지? 월세 내고 병원비 내고 남는 게 있을까? 새벽 5시 반, 그는 눈을 떴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아파트 단지는 조용했다.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을 때 화면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오전 9시쯤이면 문자가 올 것이라는 걸. 매달 같은 날, 같은 시간이었다. 너무 일찍 깬 것 같았다. 다시 누워 눈을 감아보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고 천장만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다. 세면대 앞에 선 그는 거울 속 자신을 보았다.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했고 눈과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수돗물을 틀어 얼굴을 씻었다. 차가운 물이 얼굴에 닿자 정신이 조금 들었다. 세수를 마치고 나와도 시간은 여전히 느렸다. 그는 식탁에 앉아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셨다. 휴대전화는 손 닿는 곳에 놓여 있었고 그는 몇 번이나 화면을 켰다가 껐다. 아직 아무 알림도 없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에는 아침 산책을 나가는 사람들이 몇 명 보였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은 채 그저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렸다. 6시가 넘어서야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다. 어둠이 서서히 물러가고 건물에 윤곽이 드러났으며 멀리서 까치 우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창가에 서서 그 변화를 지켜보았다. 하늘이 회색에서 연한 파란색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며 오늘도 별일 없이 하루가 시작되는 것처럼 느껴졌다. 8시가 넘어서야 그는 간단히 아침을 먹었다. 식빵 한 조각에 우유 한 잔. 식빵은 이미 며칠 된 것이었지만 아직 먹을 만했고 씹는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으며 시계 초침 소리가 그 사이를 비집고 들렸다. 아침을 먹는 동안에도 휴대전화는 곁에 두었다. 혹시 모를 진동을 놓칠까 봐서였다. 오전 8시 50분.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휴대전화를 다시 확인했다.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다.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걸었다. 거실을 한 바퀴 돌고 창가에 섰다가 다시 식탁으로 돌아왔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고 그는 그 느린 흐름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 오전 9시 5분, 짧은 진동이 울렸다. 그는 천천히 화면을 켰다. 국민연금공단이라는 문자였고 입금 완료라는 문구가 보였다. 그는 한참 그 문장을 바라보았다. 연금이 들어왔다는 사실보다 이번 달도 다시 시작되었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그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다. 하늘은 맑았고 오늘도 별일 없이 지나갈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 돈으로 한 달을 버텨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한 달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은행 앱을 켜고 잔액을 확인했다. 숫자는 예상과 같았다. 그는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펼쳤다. 매달 쓰는 그 수첩이었고 표지는 낡아서 모서리가 해지고 있었으며 페이지 곳곳에는 연필 자국이 남아 있었다. 첫 페이지에는 지난달 기록이 남아 있었고 새 페이지를 넘기며 그는 연필을 들었다. 연필 끝이 조금 무뎌져 있었지만 아직 쓸만했다. 날짜를 먼저 적었다. 그리고 입금된 금액을 적었다. 그 다음은 지출 항목이었다. 월세가 가장 컸고 관리비는 그 다음이었으며 전기료와 가스비는 계절에 따라 조금씩 달랐다. 여름과 겨울에는 더 많이 나왔고 봄과 가을에는 조금 덜했다. 지금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시작되는 시기였으니 난방비는 조금 줄어들 것 같았다. 그는 천천히 숫자를 적어 내려갔다. 병원비, 약값, 통신비, 마트에서 쓸 생활비까지 더하고 나면 남는 돈은 늘 비슷했다. 그는 계산기를 꺼내지 않았다. 머릿속으로도 충분히 계산할 수 있었고 오래전부터 반복해온 일이었다. 처음에는 계산기를 두드렸지만 이제는 필요 없었다. 숫자는 몸에 배어 있었다. 마지막 줄에 남은 금액을 적고 나서 그는 한참 그 숫자를 바라보았다. 이번 달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특별한 지출이 없다면 버틸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특별한 일은 언제든 생길 수 있었고 갑자기 몸이 아플 수도 있었으며 집안 어딘가가 고장 날 수도 있었다.
지난달에는 화장실 변기가 고장나서 수리비가 나갔다.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었고 그달은 식비를 줄여야 했다. 그는 수첩을 덮고 다시 창밖을 보았다. 오전 10시였다. 이제 움직여야 할 시간이었다. 수첩을 서랍에 넣고 지갑을 챙기며 오늘은 은행과 병원 그리고 마트에 들러야 한다는 걸 떠올렸다. 순서를 정하고 나니 하루가 조금 분명해지는 것 같았다. 그는 외출복으로 갈아입었다. 거울을 보며 옷깃을 고쳤고 거울 속의 자신은 예전보다 조금 더 늙어 보였다. 그는 더 이상 거울을 보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다. 가방을 챙기며 필요한 것들을 확인했다. 지갑, 휴대전화, 공과금 고지서, 병원 진료 카드 모두 챙겼다.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복도는 조용했다. 옆집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그는 문을 잠그고 계단을 내려갔다. 엘리베이터는 고장난 지 오래였고 수리 예정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지만 언제 고칠지는 알 수 없었다.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안은 예상대로였다. 계란 몇 개, 우유 한 팩, 김치통 하나, 반찬통에는 멸치볶음이 조금 남아 있었다. 그는 계란 하나를 꺼내 프라이팬에 올렸고 지글거리는 소리가 작게 울렸으며 밥솥 뚜껑을 열자 어제 지은 밥이 남아 있었다. 밥을 덜어 그릇에 담았다. 김이 올랐고 그 김이 천천히 흩어졌다. 밥솥 안에는 아직 두세 끼 정도 먹을 밥이 남아 있었다. 식탁에 앉아 밥과 계란 프라이, 김치 몇 조각을 앞에 두었다. 혼자 앉은 식탁은 늘 넓게 느껴졌다. 예전에는 이 자리에 누군가 함께 앉아 있었고 맞은편 의자에는 사람이 있었으며 식사 중에는 짧은 대화가 오갔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의 자리만 남아 있었다. 맞은편 의자는 비어 있었고 그 위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다. 그는 젓가락을 들고 천천히 밥을 떴다. 씹는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고 시계 초침 소리가 그 사이를 비집고 들렸다. 아침을 먹는 동안 그는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떠올렸다. 은행, 병원, 마트. 순서를 정하고 나니 하루가 조금 분명해지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피곤함도 느껴졌다. 매달 반복되는 일이었고 같은 장소를 오가고 같은 사람들을 마주치고 같은 대화를 나누는 것. 변하는 건 거의 없었다. 마지막 김치 한 조각을 입에 넣고 그릇을 비웠다. 설거지를 하며 그는 창밖을 보았다. 날씨가 좋았다. 걷기에 좋은 날씨였고 은행까지는 걸어서 갈 수 있었다. 설거지를 마치고 그릇을 선반에 올려두었으며 행주로 식탁을 닦고 싱크대 주변도 깨끗이 정리했다. 부엌을 정돈하고 나니 조금 마음이 편해졌다. 나갈 준비를 했다.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지갑과 휴대전화를 챙겼다. 현관문을 나서며 그는 잠시 뒤를 돌아보았다. 빈집은 조용했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만이 거실 바닥을 밝히고 있었다. 그는 문을 잠그고 계단을 내려갔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무릎이 조금 아팠지만 참을만 했고 1층에 도착해 현관문을 밀고 나오자 따뜻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은행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다. 그는 천천히 걸었고 날씨는 따뜻했으며 바람이 조금 불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갔지만 그들의 걸음은 그보다 빨랐다. 젊은 사람들이었다. 출근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학생들. 모두 바빠 보였고 그는 자신의 속도로 걸었다. 급할 이유가 없었다. 길을 걷는 동안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늘 지나다니는 길이었지만 가끔은 새로운 것들이 보였다. 가게 하나가 문을 닫았고 그 자리에 다른 가게가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 공사 중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그 앞을 지나며 그는 예전에 그 가게가 무엇이었는지 떠올려 보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다. 오래된 기억은 흐릿했다. 은행 입구에 들어서자 익숙한 기계음이 들렸다. 번호표를 뽑고 대기석으로 향했다. 창가 쪽 의자에 앉아 순서를 기다렸고 주위를 둘러보니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모두 조용했다.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고 누군가는 그냥 앞을 응시하고 있었다.
한 노인은 눈을 감고 있었다. 잠든 것인지 쉬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은행 앞 도로에는 차들이 지나갔고 신호등이 바뀔 때마다 사람들이 건넜다. 버스 한 대가 정류장에 섰고 사람들이 내렸다. 그 모습을 보며 그는 오후에 병원 갈 때 버스를 타야겠다고 생각했다. 걷기에는 조금 먼 거리였고 요즘 무릎이 예전 같지 않았다. 대기 시간은 길었다. 그는 시계를 보지 않았다. 어차피 기다려야 했고 시계를 본다고 시간이 빨리 가는 건 아니었다. 옆자리에 앉은 노인이 작은 기침을 했다.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고 천장의 형광등이 희미하게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번호를 불렀고 앞에 앉아있던 사람이 천천히 일어났다. 번호가 불렸다. 그는 창구로 가서 공과금 고지서를 내밀었다. 직원은 짧게 확인하고 금액을 불렀으며 그는 카드를 건넸고 몇 초 후 영수증이 나왔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들렸지만 그는 고개만 끄덕였다. 영수증을 받아 지갑에 넣고 은행을 나섰다. 시계를 보니 11시였다. 병원 예약 시간은 오후 2시였고 집에 갔다가 다시 나오기에는 애매한 시간이었다. 그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공원 벤치에서 1시간을 보냈다. 그는 그저 앉아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 유모차를 끌고 가는 엄마, 조깅하는 젊은이들. 모두 각자의 하루를 살고 있었고 정오가 지나자 배가 고팠지만 그는 참았다. 집에 가면 먹을 것이 있었다. 밖에서 사 먹을 필요는 없었다. 1시쯤 그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병원은 은행에서 2정거장 거리였고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그는 창밖을 보았다. 익숙한 거리였다. 매달 오가는 길이었고 버스 안은 한산했으며 그는 창가 자리에 앉아 흔들리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가게들이 문을 열고 사람들이 걷고 차들이 지나갔다. 병원 앞에 내려 입구로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가 났다. 익숙한 냄새였고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로 향했다. 사람들이 많았다. 대기 의자는 거의 다 차 있었고 그는 구석 자리에 앉아 가방에서 약 봉투를 꺼냈다. 지난주에 받은 약이었다. 아직 며칠치가 남아 있었지만 오늘은 정기 진료일이었다. 대기실 TV에서는 아침 드라마 재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기침 소리가 곳곳에서 들렸다. 누군가 이름이 불렸고 한 노인이 천천히 일어났다. 그의 걸음은 느렸고 보호자가 팔을 잡아주었다. 그는 그 모습을 보다가 시선을 돌렸다. 자신도 언젠가 저렇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는 그 생각을 밀어냈다. 아직은 혼자 걸을 수 있었다. 대기 시간 동안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 특별히 볼 것은 없었지만 그저 손에 쥐고 있으면 시간이 조금 빨리 가는 것 같았다. 문자함을 열어보았다. 아침에 받은 연금 입금 문자가 있었고 그 아래로는 광고 문자들이 줄지어 있었다. 그는 광고 문자를 삭제했다. 매일 오는 것들이었고 삭제해도 또 왔다. 이름이 불렸다. 그는 진료실로 들어갔다. 의사는 간단히 물었다. 어디 불편한 곳 있으세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허리가 여전히 불편했지만 말해봐야 달라질 건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처방전을 출력했다. 약은 계속 드세요. 혈압약이랑 소화제요. 그는 처방전을 받아 들고 밖으로 나왔다. 진료는 늘 짧았고 5분도 안 걸렸다. 약국은 병원 건물 1층에 있었다. 처방전을 내밀고 의자에 앉아 기다렸고 약국 안은 환했으며 약사가 약을 세는 소리가 들렸다. 형광등 불빛이 밝았고 약품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 오후 2시 반이었고 몇 분 후 이름이 불렸으며 그는 창구로 가서 약을 받았다. 약사가 설명을 시작했다. 하루 3번, 식후 30분. 매달 듣는 말이었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약사는 약봉투를 건네며 말했다. 거르지 말고 드세요. 그는 약봉투를 받아 들고 고맙다고 짧게 말했다. 약값을 계산하고 약국을 나섰다. 약봉투를 손에 쥐었을 때 느껴지는 무게는 늘 비슷했다. 작은 봉투 하나가
이번 달에 몸을 지탱해 줄 것이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고 병원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오후 3시쯤이었다. 점심은 집에 가서 먹기로 했고 밖에서 사 먹기에는 돈이 아까웠다. 한 끼 값이면 이틀은 먹을 수 있었다. 버스 안은 한산했다. 그는 창가 자리에 앉아 약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두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는 평온했고 가게들이 문을 열고 사람들이 걷고 차들이 지나갔다. 그는 그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별다른 생각은 들지 않았고 그저 하루가 흘러가고 있었다. 집에 도착해 약 봉투를 선반에 올려두었다. 다른 약 봉투들 옆이었고 모두 비슷하게 생긴 봉투들이었다. 그는 냉장고를 열어 남은 밥과 반찬을 꺼냈다. 밥을 데우고 멸치볶음과 김치를 곁들여 간단히 점심을 먹었다. 늦은 점심이었지만 배는 고팠고 밥을 다 먹고 나니 피곤함이 밀려왔다. 그는 소파에 누워 잠시 눈을 붙였다. 시계는 오후 3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고 짧은 낮잠이면 충분했다. 오후 4시쯤 일어났다. 몸이 무거웠지만 마트에 가야 했고 장바구니를 들고 나서며 그는 머릿속으로 살 것들을 떠올렸다. 쌀, 계란, 우유, 김치, 라면 몇 개, 늘 사는 것들이었고 메모지에 적지 않아도 외울 수 있었다. 항목은 매달 거의 같았다. 마트는 집에서 가까웠다. 입구를 지나 카트를 집어들고 안으로 들어갔고 형광등 불빛이 환했으며 음악이 작게 흘러나왔다. 그는 익숙한 동선을 따라 움직였다. 쌀 코너에서 멈춰 가격표를 확인했다. 지난달보다 조금 올랐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고 그는 가장 작은 포장을 집어들었다. 5kg짜리였다. 10kg은 너무 무거웠고 들고 가기 힘들었다. 계란 코너에서 그는 두 가지 상품 앞에 섰다. 하나는 조금 싸고 하나는 조금 비쌌다. 그는 싼 쪽을 집어들었다. 가격 차이는 1,000원 정도였지만 그 1,000원도 아까웠고 우유와 김치도 같은 방식으로 골랐다. 가장 저렴한 것을 골랐다. 브랜드는 중요하지 않았고 먹을 수 있으면 되었다. 라면 코너에서는 잠시 망설였다. 한 봉지를 더 살까 말까. 그는 계산기를 머릿속에 켰다. 결국 5개만 담았고 6개를 사면 예산을 초과했다. 라면은 비상식량이었다. 밥 짓기 귀찮을 때, 배가 고픈데 먹을 게 없을 때 먹는 것. 5개면 한 달 버티는데 충분했다. 카트를 밀고 마트 안을 돌아다니는 동안 그는 다른 사람들을 보았다. 젊은 부부가 아이와 함께 걷고 있었고 카트에는 과자와 음료수가 가득했다. 색색의 과자 봉지들이 카트를 채우고 있었고 그는 고개를 돌렸다. 자신의 카트 안에는 쌀과 계란, 우유, 김치, 라면만 있었다. 과자나 음료수 같은 건 없었고 그런 것들은 사치였다. 계산대로 향하며 그는 카트 안을 내려다보았다. 오늘 산 것들로 한 달을 버틸 수 있을지 가늠해 보았다. 쌀은 한 달 먹기에 충분했고 계란과 우유도 마찬가지였다. 김치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었지만 아껴 먹으면 되었다. 계산이 끝나고 영수증을 받아들었을 때 남은 돈은 예상과 비슷했다. 그는 장바구니를 들고 마트를 나섰고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하루도 저물어가고 있었다. 집에 돌아와 물건들을 정리했다. 쌀은 쌀통에, 계란과 우유는 냉장고에, 라면은 찬장에 넣었다. 모든 걸 제자리에 두고 나니 조금 안심이 되었고 그는 소파에 앉아 잠시 쉬었다. 다리가 묵직했고 허리도 조금 아팠다. 병원에서 받은 약을 먹어야 할 시간이었다. 물 한 잔과 함께 약을 삼켰다.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고 그는 창밖을 보았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주황빛이 스며들었고 방 안도 그 빛으로 물들었다. 그는 일어나 저녁을 준비했다. 라면에 계란 하나를 풀고 김치 몇 조각을 곁들였다. 냄비에서 김이 올랐고 그는 그 앞에서 잠시 서 있었다. 뜨거운 김이 얼굴을 스쳤다.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는 동안 노을은 점점 짙어졌다. 창밖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가 서서히 어두워졌고 그는 천천히 국물을 마셨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고 몸이 조금 따뜻해지는 것 같았다. 저녁을 다 먹고 그릇을 설거지하며 그는 오늘 하루를 되짚었다. 특별한 일은 없었다. 연금이 들어왔고 은행과 병원을 다녀왔고 마트에 들렀고 저녁을 먹었다. 설거지를 마치고 그는 다시 소파에 앉았다. 밤이 완전히 내려앉았고 창밖에는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켜져 있었다. 그는 리모컨을 집어들었다. TV를 켤 시간이었고 혼자 있는 밤은 늘 길었다. TV는 그 시간을 조금 짧게 만들어 주었다. 화면이 켜지며 방 안이 밝아졌고 뉴스 시간이었다. 불을 켜고 TV를 틀었다. 뉴스 시간이었고 앵커의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으며 그는 소파에 앉아 화면을 바라보았다.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부동산 정책, 익숙한 단어들이 흘러나왔지만 그의 마음에 오래 남지는 않았다. 그는 화면을 보고 있었지만 내용을 따라가지는 않았다. 광고가 나오는 동안 그는 창밖을 보았다.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켜져 있었고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았다. 뉴스는 계속되었다. 경제 전망, 고용률, 노후 준비. 노후 준비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는 잠시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내용은 그와 상관없는 이야기였고 연금을 받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는 이미 연금을 받고 있었다. 그는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렸다. 드라마가 나왔고 예능이 나왔고 다시 뉴스가 나왔다. 결국 그는 TV를 끄지 않았다. 그저 소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밤이 덜 길게 느껴졌고 그는 소파에 기대 눈을 감았다. 몸은 피곤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화면에서는 한 예능 프로그램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는 눈을 뜨지 않은 채 그 소리를 들었다. 누군가의 목소리, 음악, 박수 소리. 모두 멀게 들렸고 그는 그 소리들 속에서 조금씩 잠에 빠져들고 있었다. 하지만 완전히 잠들지는 않았다. 소파에서 자면 다음 날 몸이 아팠다. 시계가 10시를 가리킬 때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향했다. TV는 켜진 채로 두었고 나중에 끄기로 했다.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펼치고 누웠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TV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고 그는 눈을 감았다. 오늘도 하루가 지나갔다. 이불 속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천장의 윤곽만이 희미하게 보였고 오늘 하루가 지나갔다. 연금이 들어왔고 숫자를 적었고 은행과 병원을 다녀왔고 마트에 들렀고 저녁을 먹었다.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하루는 분명 지나갔다. 그는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오늘의 장면들이 천천히 스쳐 지나갔다. 은행 창구의 형광등, 병원 대기실의 기침 소리, 마트의 환한 불빛, 저녁 노을의 주황빛. 모두 익숙한 것들이었고 낯선 것은 하나도 없었다. 내일도 아마 비슷할 것이었고 그리고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다음 달 이 날이 다시 올 것이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같은 시간에 문자가 오고 같은 수첩에 숫자를 적고 같은 장소들을 오갈 것이었다. 그날도 오늘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았고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잠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다. 거실에서 들려오던 TV 소리가 멈췄다. 자동으로 꺼진 모양이었고 방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그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렸다. 밤 공기가 차가웠고 몸을 웅크리고 누워있자 조금 따뜻해지는 것 같았다. 그는 다시 한번 눈을 떴다. 어둠 속에서 시계의 야광 숫자가 보였고 11시였다. 하루가 완전히 끝나가고 있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이번에는 정말 잠들 차례였고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이었다. 특별할 것 없는 하지만 살아내야 할 하루. 창밖에서 차 지나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도 들렸고 그 소리들이 점점 멀어지며 그는 잠 속으로 빠져들었다. 숨소리가 고르게 이어졌고 방 안은 고요했다. 시계 초침만이 작게 똑딱거리며 시간을 셌다. 하루가 끝나고 또 다른 하루를 기다리며 그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